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변화가 하나 보입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 투자 정보를 찾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버리고 금을 사모으고 있다는 거죠. 은행에 넣어둔 현금을 빼서 주식도 줄이고 대신 반짝이는 금속을 금고에 넣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하는 걸까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금의 돈을 더 이상 믿지 않기 시작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평생 돈이 안전하다고 배워왔습니다. 통장의 숫자가 찍히고 카드로 결제되고 월급이 들어오면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숫자가 진짜 가치를 지니는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죠. 물가는 오르는데 통장 잔고의 구매력은 빠르게 줄어듭니다. 예전엔 10,000원이면 충분했던 것들이 이제는 2배, 3배를 요구합니다. 돈이 그대로 있는데도 가난해지는 느낌, 이게 사람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불안입니다. 이때 금이 다시 등장합니다. 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자를 주지도 않고 배당도 없고 성장 스토리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금을 사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금은 약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이돈은 정부와 중앙은행의 약속 위에 서 있지만 금은 그 자체로 존재합니다. 누가 이건 가치가 있다고 말해주지 않아도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금을 가치로 인정해 왔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신뢰가 핵심입니다. 정부 부채는 늘어나고 중앙은행은 돈을 찍어내며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유동성이라는 이름으로 돈이 풀립니다. 그 순간 시장은 안도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대가는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은 이 구조를 점점 더 명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이렇게 쉽게 늘어나는 돈을 과연 안전자산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금을 사는 사람들은 사실 금을 믿는 게 아닙니다. 금을 사는 이유는 종이돈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현금을 들고 있는 건 시스템 전체를 믿는 행위입니다. 은행이 안전하고 국가가 지속되고 통화가 유지될 거라는 전제 위에 서 있죠. 하지만 그 전제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실물로 이동합니다. 금, 은, 심지어는 현물 자산까지 손에 잡히는 것들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통제 불가능성입니다. 돈은 언제든지 정책으로 가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금리는 하루아침에 오르고 세금은 늘어나고 자본 이동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 한 덩어리는 그런 통제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전기가 없어도 인터넷이 끊겨도 계좌가 동결돼도 금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점이 불안한 시대에 엄청난 매력으로 작용합니다. 재미있는 건 금을 사는 사람들이 반드시 비관론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은 종말을 믿기보다 보험을 드는 겁니다. 모든 자산이 동시에 흔들릴 때 최소한 하나쯤은 다른 성질을 가진 자산을 갖고 싶다는 심리입니다. 주식이 기술과 성장의 이야기라면 금은 인간 본성의 이야기입니다. 공포, 불안, 그리고 생존. 이 감정이 강해질수록 금은 조용히 빛납니다. 역사를 보면 항상 반복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통화 신뢰가 흔들릴 때마다 금은 다시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전쟁, 금융위기, 통화개혁, 하이퍼인플레이션. 그때마다 사람들은 종이를 버리고 금을 선택했습니다. 지금이 그 순간과 정확히 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방향성은 비슷합니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화려한 수익보다 확실한 보존을 택합니다. 그래서 돈을 버리고 금을 산다는 말은 사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버리는 게 아니라 돈의 성격이 바뀌고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예전에 돈은 저장 수단이었지만 지금의 돈은 소비를 강요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가만히 들고 있으면 손해를 보는 구조. 이 구조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이 선택한 피난처가 바로 금입니다. 앞으로 금값이 오를지 내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사람들이 금을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시대의 분위기를 말해준다는 겁니다. 모두가 수익을 외칠 때 금은 조용했고 모두가 불안을 느끼기 시작할 때 금은 다시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사람들이 금을 사모으는 이유는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덜 불안해지기 위해서일지도 모릅니다.